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 오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고속도로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한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재구성되곤 합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 귀신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대학생인 지우는 친구와의 약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고속도로에 접어든 시각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망가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라디오를 틀어 졸음을 쫓아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라디오는 지지직 거리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앞쪽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핸들을 급히 꺾어 가까스로 여자를 피했습니다. 차는 큰 소리를 내며 멈췄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울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 또다시 같은 여자가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여자와 충돌할 뻔하였고 다시 차를 멈췄습니다. 이번엔 차를 내려 여자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주위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두려움을 참으며 차에 다시 탔습니다. 지우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고 땀으로 젖은 손으로 핸들을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가 가는 방향마다 나타났고 심지어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한 휴게소에 도착해 차를 세웠습니다. 휴게소는 폐쇄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자동 판매기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물 한 병을 뽑아 들고 진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채 차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차 운전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보셨습니까? 지우는 놀란 표정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운전자는 그에게 이곳에 자주 출몰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고 때문에 심령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경험을 나눈 그들은 잠시 사람 냄새를 맡으며 안정을 찾고 결국 함께 차를 몰아 이 구역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매우 긴장했지만 두 대의 차가 함께 이동하자 다시 나타난 여자가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여자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지훈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친구들 역시 고속도로를 지나 때마다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고속도로의 이야기는 괴담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날 때 그 여자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정체와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많은 이야기와 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밤의 주인공들과 함께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늦은 밤 학생인 민주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날이었고 민주는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 겨우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민준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신축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몇몇 세대는 여전히 입주가 덜 되어 있었다. 괜히 스산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서두르던 중 민주는 등 뒤에서 이상한 기분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줄 알았지만 그 느낌은 계속해서 등을 따라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뒤쫓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주는 흘끗 뒤를 돌아봤지만 어두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기분을 떨쳐내려 머리를 흔들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파트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너 뒤에 사람 있어? 민준은 급히 멈춰서서 메시지를 확인했다. 보내온 사람은 학원 친구 영훈이었다. 깜짝 놀란 마음에 민준은 급히 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기분이 묘해진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너무 무서워진 민준은 본능적으로 아파트 입구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길 기다리면서 민주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2번 더 와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창문을 확인해봐. 거기가 안전하지 않아.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이상했다. 너 엘리베이터 타지 마. 놀란 마음에 민주는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봤다. 이 메시지들은 누가 보낸 것일까?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보내는 걸까? 그러나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들어갔다.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윙 소리를 내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라가는 도중 엘리베이터 조명이 미약하게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멈춰서 버렸다. 민주는 두려움에 떨며 다른 층 버튼을 연신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제야 민주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다시 떠올랐고 뒷목에 소름이 돋았다. 엘리베이터 천장에 비상등,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자 민주는 그제야 천장의 구멍 사이로 무언가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었다. 엘리베이터 천장에 사람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에 질린 민준이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갑자기 반대편에서 강한 힘이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어젖혔다. 다행히 정비를 위해 출입한 관리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엘리베이터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중 우연히도 그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다. 덕분에 민주는 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숨어있던 사람은 바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정신 이상자였고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빈번한 사건을 일으키곤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 전 이미 체포되어 구금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엘리베이터에 숨어있던 이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는 또 누구일까? 그날 밤 민준은 더 이상 깊이 잠들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조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들은 종종 스산한 기분을 자아내지만 때때로 우린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늘 안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승민은 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부모님과 함께 마을 근처에 위치한 작은 숲으로 소풍을 갔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장소였다. 그곳에는 매년 여름밤 신비로운 빛이 떠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풍을 즐기던 중 승민은 호기심에 혼자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늘이 짙게 드리운 숲속은 음산하지만 승민은 어린 마음에 겁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레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불빛을 보게 됐다. 마치 누군가의 불빛 신호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승민은 그 빛을 따라 숲을 헤매다가 오래된 우물가에 도착했다. 우물 주위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묘비들이 몇 개 서 있었는데 승민은 그 묘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이었다. 갑자기 불어오는 찬바람이 승민의 뺨을 스치고 지나간 동시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나직하고 낮은 목소리였는데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승민은 겁에 질려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것처럼.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숲속은 어둠에 잠겼다. 승민의 부모님이 승민을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왔지만 승민은 그저 먼 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숲속의 밤은 깊어만 갔다. 갑작스럽게 승민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반투명한 형체들이었다. 그것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으나 불길하게 빛나는 눈과 하얗게 가라앉은 얼굴은 승민에게 어딘지 모를 공포를 안겨주었다. 형체들은 승민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며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를 기억하라. 그제서야 승민은 할머니에게 들었던 옛 이야기가 떠올랐다. 오래전 이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 숲은 사실 그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바라며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승민은 안간힘을 다해 눈을 감고 매 순간 속으로 기억할게라고 되뇌었다. 얼마 뒤 갑자기 몸으로 얽매고 있던 무언가에 힘이 풀리면서 승민은 자유를 되찾았다.
그는 무작정 숲을 달려나갔고 마침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승민은 숲에 가지 않았지만 그날 밤을 그리운 마음으로 회상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승민은 그 일을 계기로 실종 아동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 숲을 떠올리며 사라진 아이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신호가 되었기를 바란다. 승민이 겪었던 숲의 그날 밤은 오래도록 한국 인터넷에서 회자되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떠돌고 있는 괴담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의 유령에 관한 것이었다. 아무도 그 유령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둠이 깔릴 때쯤 마을 어귀에 지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나, 지수는 도시에 살다가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곳으로 잠시 내려오게 되었다. 이곳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설에 대해 들었지만 나는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저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달이 없는 깜깜한 밤하늘 아래서 나는 후회하기 어려운 실수를 저질렀다.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나서 용감한 척 마을 어귀로 가보기로 한 것이다. 친구들은 모두 만류했지만 나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홀로 길을 나섰다. 길은 생각보다 어둡고 으스스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 나 외에는 아무도 이 길을 걷지 않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내 눈앞에 뭔가가 보였다. 허공에 떠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흰 옷을 입었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몸은 마치 땅에 뿌리 박힌 채 얼어붙은 듯했다. 그 유령은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간신히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무슨 수를 써서 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내 바로 뒤에 있는 듯한 그 느낌.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세게 닫고 숨을 고르는데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뒷문을 통해 친구들 있는 곳으로 달려가자 그들은 내 불안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레 다가왔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유독 겁이 많아 헛것을 본 것 아니냐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난 분명 무언가를 봤다. 그 이후로도 마을에 머무는 동안 내가 본 것이 단순한 환영뿐이었는지 계속 의문이 들곤 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 되었다. 가방을 싸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의 정체는 뭐였을까? 그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그 유령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마을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가끔씩 꿈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깨어나곤 한다. 마을의 유령,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날 시험하려 했던 어떤 존재의 장난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경험은 내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되었다. 마을의 전설, 그것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깊게 새겨진 공포의 낙인이 되었다.